ISA 계좌에다가 돈을 많이 넣고 투자를 다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형이 어떤 걸로 구분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저 같은 이런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라면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ETF,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거든요. 좀 찝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세 계좌 중에 하나인 ISA 계좌라고 다들 아시죠? 이게 의무가입 기간이 있어서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에 만든 거 저희가 안정적이고 수익률 괜찮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자산도 늘리고 절세 혜택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ISA에 어떤 상품을 담아서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디지털 마케팅팀 백기경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마케팅팀 백기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절세 상품으로서 ISA 계좌와 IS 계좌에서 담아야 될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좌가 절세 계좌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ISA 계좌는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예금이나 적금, 펀드, ETF,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 계좌이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나 어느 은행에서 만든 특정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세 혜택이 있는 통합 계좌이자 절세 계좌, 즉 합치면 통합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 절세 계좌. 이거는 그러면 가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만 19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신다면 가입이 좀 불가능하시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따로 또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는 조건이 조금 다르게 있는데요. 가입 대상 조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 농업인형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형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의 대부분의 일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아니면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하실 수 있고요. 농업인형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농업인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한도가 있고요. 서민형과 농업인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ISA 일반형 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고 8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서 약 79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만약에 따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15.4%의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15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이러한 좀 계좌에서 이제 아무래도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리과세 9.9%의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ISA 계좌의 경우에는 손익통산 기능이 좀 있는데요. 손익의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 그리고 통산의 경우는 통으로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펀드에서 200만 원을 벌었고 채권에서 100만 원을 손해를 봤으면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펀드 200만 원에서 15.4%의 세금을 떼고 채권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200만 원을 벌었고 100만 원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1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약간은 좀 단점이 있는데 ISA 계좌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하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의 수익과 100만 원의 손해 이거를 합쳐서 총 1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후에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오, 이렇게 손익통산도 해주고 비과세, 분리과세까지 해주면은 ISA 계좌에다가 돈을 많이 넣고 투자를 다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사실 아쉽게도 ISA 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총 1억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자녀 한도에서 이 부분이 차감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뭐 이제 소비가 많다 보니 ISA의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매년 하지 않아도 이 올해 만약에 1천만 원을 납입했으면 내년에 또 이 2천만 원이 매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3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이러한 연간 한도 외에 또 다른 제약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할 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전에 만약에 납입한 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선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계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했거든요. 이 ISA 계좌를. 근데 이제 계좌 개설할 때 보니까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있던데 근데 이 유형이 어떤 걸로 구분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말씀 주셨다시피 뭐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중개형 IS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에는 보수가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중개형 IS의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 및 기타 투자 상품, 뭐 펀드든 채권이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거고 국내 주식, 뭐 채권, 펀드, ETF 다양한 투자 상품에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투자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중개형 ISA 계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탁형이나 일임형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신탁형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ETF, 펀드와 같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임형의 계좌에는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대신 좀 운영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형 ISA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은행에서 이제 좀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개형 ISA 계좌에는 예금 대신에 뭐 IP나 다른 이러한 상품들이 좀 있다. 가장 크게는 사실 국내 주식을 이제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런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라면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거는 이제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평소에 투자를 조금 하실까요? 아니면 뭐 원금이 절대 깨지지 않는 뭐 예적금을 좋아하시는 유형이시던가? 저는 투자를 좋아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투자 쪽에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중개형 ISA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은 해외 주식형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형 ETF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중개형 IS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3년 이상 한다고 생각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에 투자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ISA 계좌로 이 해외 ETF를 사모으는 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그럼 보시기에 추천해 주실 만한 ETF,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거든요. 좀 찝어주시면 좋겠어요. ETF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장하는 국가나 산업,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도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최근에 핫한 투자처이자 워낙 좋았던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 지수 두 개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 섹터에 좀 고루고루 분산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과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나스닥 100 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다 지금 해외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같이 이러한 유행에 아무래도 좀 편승하는 것이 아무래도 실제로 시장 수익률도 좋기도 했고 자금의 유입이 같이 미국 시장에 좀 옮겨갈 때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러한 미국 시장, 미국 대표지수 관련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관련된 월배당 상품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까지 받으면 너무 좋죠. 이 ISA 계좌가 3년이 의무 가입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만기를 설정할 때 3년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더 길게도 되던데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기 금액을 사실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한다면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또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다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또 금융기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만기 이전 시점에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ISA 계좌의 자산을 좀 불려나간 상황이라 금액이 상당히 커졌다면 해지보다는 지속적으로 ISA 계좌 내에서 좀 투자를 하면서 해지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의 분리 과세를 받는 게 아무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 3년을 다 채운 이후에 해지를 하면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IRP의 합산 공제 한도를 연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한도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역시나 3년마다 계속 이제 ISA 계좌를 개설을 하면서 연금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ISA 계좌가 은행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만든 분들이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ISA 계좌의 경우에는 동일금융기관 내에서는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탁형에서 1임형 아니면 1임형에서 중개형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상품이 전부 다 해지돼서 현금으로 이동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다 가지고 있던 보유 상품이 전부 다 현금화돼서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1임형이나 신탁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증권사에 있는 중개형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그 기간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ETF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형이나 1임형에서 중개형으로 넘어가는 계좌도 다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약 매달 한 5만여 개의 계좌가 계속해서 좀 가입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ISA 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적극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중개형 ISA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상품을 담아서 불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백기경 팀장님과 함께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ETF 상품을 담아서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있으니까요. 아직 안 만든 분들은 일단 먼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상품 골라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재테크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